제3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이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 11월 말에 시작을 해서 30일에 끝이 났습니다.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벌어졌었는데요. 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바둑인이 즐길 수 있었어요. 네, 뭐 프로 기사뿐만 아니라 뭐 바둑 선수 및 동호인분들도 굉장히 네. 다양한 부분에서 모두 즐겁게 수단을 즐겼습니다. 네, 초등학생까지 참가가 가능했고요. 무려 총 27개 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지역 간 화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로 부문 준결승전입니다. 이렇게 8강부터 선수들이 준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준결승 면면을 보니까 네. 뭐 김지석 선수, 또 상대는 설현준 선수, 또 옆조에는 홍무진 선수와 한승규 선수도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 딱 드는 느낌이 굉장히 속기에 강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배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 우승자가 박하민 선수였죠. 네. 이번에 두 번째 우승자가 어떤 선수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프로기사 부문 준결승전입니다. 랭킹 10위 안에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제일 랭킹이 높아요. 네, 뭐 김지석 선수가 사실상 최고 상위 랭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굉장히 남달랐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 만만치 않지만 우승하러 출전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겠죠. 속기에 능한 네 선수가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또 재밌는 게 김지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둑리그 바둑메카 의정부 팀에서 각각 주장과 이장으로 지금 같은 팀에서 한수밥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두 선수 모두 김지석 선수 역시 뭐 사활도 굉장히 강하고 또 수익기가 굉장히 세다라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설현주 선수도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거는 사활이 정말 강하고 잔수에 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사들의 대결인 만큼 오늘 대국도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스타일이 평화로운 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30초 초읽기에서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면에서 두 선수 모두 좀 고분고분 받아주기보다는 좀 반발을 하는 기풍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굉장히 짧은 초속기 대국에서도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대국 내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속기일수록 더 난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정확한 수익기가 힘들고 또 형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지 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속기인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강력한 수를 네.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까지는 뒤에서 모두 정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초 초읽기긴 하지만 기본적인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초반에 그 제한 시간을 굉장히 최대한 지켜가면서 중반으로 또 후반으로 넘어가기를 대국하는 선수 모두 또 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흑이 받을 수 있는 수들이 있었는데요. 젖혔습니다. 네, 이렇게 두면은 뭐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서 정리하는 흑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호구 치는 수 이런 수도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네. 지금 배석에서는 흑이 일단은 시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좀 빠르게 또 간명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네요. 네, 일단 공격적인 수를 좀 선택했습니다. 네. 사실 가장 무난한 수는 단수 치는 수가 무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수라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를 하겠다. 이제는 백에게 넘겨주고 네. 이제 흑은 모양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고분고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좀 흙의 모양이 흠집을 내겠다는 얘기죠. 네. 만약 끊는다면은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하고 이런 곳으로 두어서 이건 좀 복잡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흙이 늘어주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끊어갔네요. 그렇다면은 백은 당연히 이쪽을 교환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쪽을 두어서 좀 흙의 응수를 물어볼 것 같은데요. 굿으로 연결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아, 연결이 뭔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흙이 네. 끊어가는 수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곳에 젖혔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요.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경우는 흙은 백도를 끊어갔지만 백은 따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백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흙이 끊는 수는 당장 어렵다고 보고 이런 곳을 두어서 다음에 붙이는 수와 이쪽을 한 점을 잡는 수 이렇게 맛보기로 처리를 네. 할 수도 있죠. 입구자가 있으면 반대로 붙일 수 있는 거군요. 네. 이 상황에서 흙이 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는 수는 백이 따로따로 살아서 별로 기분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백이 이쪽을 치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이 두 점이 잡히는 게 너무 두텁고 커서 네.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전하게 둔다면은 이 자리를 둬서 붙이는 수와 잡는 수를 맛보기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쪽을 끊어서 이런 이건 식으로 복잡해지겠네요. 나와서 복잡한 싸움을 걸어가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무난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살려요? 이 수는 지금 여기를 붙인다면은 네. 이곳을 두어서요. 흙이 아, 차단을 네. 할 때 이곳을 막아가서 좀 전투를 해보겠다. 좀 이런 수상전이 뜻이거든요. 괜찮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 단수를 흙이 한 방을 두고 백이 연결하게 된다면은 일단 흙도 한 집을 내고요. 이 수상전이 이쪽을 두고 패가 날까요? 일단은 패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패 형태가 나는데 일단은 패 형태가 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네, 이 수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사실 백의 형태도 좀 무겁기 때문에 흙이 뭐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이곳을 교환하지 않고 백이 그냥 두었다면은 흙이 한 점을 잡고요. 백은 뭐 이런 것을 나중에 활용을 하는 수를 보면서 천천히 바둑을 두어 갔을 거고 서른 선수가 이쪽을 있는 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흙은 붙이는 승부를 바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안형을 확보해 두고 이제 이 흙 석점과 백 석점이 이제 중앙에서 좀 어울리겠죠. 네. 백은 요석을 살렸고 흑은 대신 변으로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사실 그래프는 안 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프도 뭐 굉장히 비등비등한 네. 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으로 몰아갑니다. 한 점 살렸으니까 세 점도 역시 탈출을 해야겠죠.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전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안 받고 이런 데를 둘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받아줘서 혹시 여기서는 석점을 좀 가볍게 볼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나간다면은 나가는 수 역시 사실 가능하고요. 서른유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가볍게 보고 큰 자리를 갈지 아니면은 계속 움직이면서 좀 더 복잡한 진행으로 이끌어 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움직입니다. 붙이는 수를 선택했어요. 이 수는 재밌는 게 글쎄요. 흙이 좀 악수이긴 하지만 이곳을 교환을 하고 이곳을 젖힌다면은 이 석점을 잡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백이 뭐 끊는다 하더라도 이쪽을 가만히 이어서 백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렇네요. 네. 막히네요. 그런데 이곳을 붙이는 수를 택했다. 만약 흙이 억지로 잡으러 온다면은 그냥 버리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젖혀갔습니다. 자, 백이 빠져나갈 곳이 안 보이는데 네. 붙였다는 건 그 다음 후속 수단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어, 다른 곳에서 움직입니다. 틈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겠죠? 패를 그리고 해요. 여기를 둘 때 여기서 어떤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 패를 거겠다는 뜻인가요? 잊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수는 흑이 이쪽을 지켜서 어차피 똑같은 형태죠. 네. 어차피 잘 안 되기 때문에 패를 거겠다는 뜻이네요. 초반에 이런 큰 패, 특히 선수들 바둑에선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뭔가 확실하게 연구가 돼 있어야만 네. 가능한 수법인데 이 판단이 좋았나 봅니다. 네, 설현 선수가 이 네. 모양에 대해서 일단 연구가 확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받을 수 없는 패감이었고요. 결국 흑은 이쪽을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수를 준비를 했느냐.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 패를 마저 걸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패를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걸 따내면서 패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백은 여기를 또 다시 끊고 이렇게 해서 패가 되지만 백은 초반에 패감이 있고 흑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이 패를 이기기만 한다면은 좋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바로 이어주진 않겠죠. 흑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은 백에게 패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찌르고 끊는 악수예요. 이 패감들이 다 네. 굉장한 악수 패감들이거든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패감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좀 이득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잡았어요. 그 수요? 이거는 백이 패감을 이용해서 득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저는 저는 잡고서 버리는 쪽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이 수는 이런 뜻입니다. 백의 부담이 한결 덜어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패를 네. 걸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은 이 패감이 드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패감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요. 무조건 해소를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백이 단수를 이렇게만 쳐도 이거 글쎄요. 이렇게 두고 패감 너무 신경 썼을까요? 네,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패가 나긴 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상대의 악수 패감들을 충분히 받아 먹으면서 적당한 패감을 쓰는 걸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이 패감 쓸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떡하나요? 이건 흑이 해소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따내고 백이 따내면은 또 여기를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흑이 한 개 거의 없는데 백은 네. 여기도 이득을 보고 다음에 이런 곳 두면은 흑 넉점도 위험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백이 패를 따냈을 때 어차피 패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흑돌이 여기 쓸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죠. 어차피 패감이 없으니까. 네. 이거는 약간 김지석 선수의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두는 수가 있기는 한데 재밌네요. 여기를 두면은 지금은 백이 패를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그냥 찔러버려요. 막아야겠죠? 막으면은 따내고 여기서 만패불청이죠. 그리고 네. 흑이 이쪽을 해소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나오면서 이 모양 자체는 백이 이득을 본 형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패감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버티려면 이 수밖에 없는데 이 수가 안 되네요. 당장 패를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좋은 수가 없죠. 여기를 다음에 당장 백이 패를 잇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쳐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흑이 빠지는 수를 둔다 하더라도 백이 연결하고요. 이쪽을 막을 때 붙여서 이게 얼핏 보면은 백 모양이 자충이 많아 보이지만 수는 한 수가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럼 대책이 없는데요. 늘었습니다. 그 수는 결국 서로 살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서 막는 수는 안 되거든요.
그냥 그쪽을 막아서 이거는 서로 살려주겠다는 얘기네요. 이쪽을 막는 수는 백이 당장 붙여서 안 되는데 네. 이쪽을 막아서 이제 서로 사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끊어야겠죠. 네. 끼워 붙여서는 넘어갈 수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지금 뭉쳐있는 백도를 제압할 수 있겠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두고요. 둘 때 아, 여기를 흙이 젖혀야 되는데 그러면 붙이는 여기서도 백이 이쪽을 메우면 당장 잡히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게 되죠. 네. 그리고 흙이 여기 두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백이 이쪽을 빠져서 따낼 때 여기를 메워서 이거는 흙 전체가 지금 자충이 돼가지고 백을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흙이 잡혔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를 두고서 백이 붙일 때 흙은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을 순 없나요? 있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패가 나오는 거죠. 이 패가 엄청 큰 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패는 흙이 이런 곳을 미는 자체 패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잘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흙이 젖히고 백이 이곳을 붙일 때 흙이 단수를 치면은 백은 다시 이곳을 막거나 먹여쳐서 잡고 흙도 이 한 점을 잡아서 해결하면은 네. 백이 이제 이쪽을 밀고 나와서 두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흙이 좀 망했죠. 이거는 살긴 살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수습이 어렵겠네요. 흙의 형태가 굉장히 네. 좋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게 네. 흙이 여기서 여기를 또 하나 이어두는 게 또 재밌네요. 후절수를 네, 노려야 여기 하나 되는군요. 있고 둘 때 단수를 치면요. 만약에 백이 있는다면 이쪽을요. 네. 이쪽을 이으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이제 큰 그리고 패가 나오는 거죠. 우변에 수를 조이게 되면요. 귀를 지금 안 맞고 여기서 일선을 그렇죠. 내리면, 이렇게 조이게 네. 되면은 이거는 이제 후절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죠. 이것을 잡게 되고 백이 단수를 쳐서 잡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곳을 두고 다 따내고 나서 흙이 이 자리를 다시 두어가는 수가 있죠. 네, 있는 수가 중요했군요. 네, 그래서 있는 수가 있으면은 네. 한 번 정도 백이 더 가일수를 해야 되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형태는 백이 잘 됐습니다. 미는 수도 어차피 뭐 비슷하죠. 어차피 백이 여기를 둘 때 어차피 여기를 흙은 있기만 하면은 네. 후절수 형태가 나오죠. 네, 후절수는 백이 다 잡으러 갔을 때의 상황이고 백은 살려주고 타협을 하면 만족입니다. 네. 백은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후절수가 있어서 이교환을 해 놓겠죠. 이렇게 네. 돌을 움직여 놔서 흙을 최대한 무겁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 흠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밀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마저 밀어 놓고 그리고 이 한 점을 이쪽을 잡으면은 살아야 되고요. 네. 흙은 여기를 두고 백도 여기를 또 지켜야 될 때 이렇게 밀고 나오는 싸움인데 이거는 일단 백이 잘 됐죠. 백이 굉장히 편안한 흐름입니다. 때이르게 백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수익기 강한 두 기사가 네. 초반에 딱 부딪혔는데 일단은 서른유 선수가 지금 흙을 굉장히 곤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초반 이 진행에 대해서 이 붙이는 수부터 해서 서른유 선수가 이쪽 형태에 대해서 연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 이렇게 빠르게 패싸움을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서른유 선수는 이쪽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김적 선수는 약간 이제 감각적으로 당연히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강력한 좀 수를 당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시간 내에 본인의 수읽기로 판단으로 바둑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어렵죠. 김지석 선수가 당연히 이제 수익기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기사지만 사실 또 완벽히 연구가 돼 있는 선수와 또 이런 짧은 속기 대국에서 완벽하게 수를 읽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초반 진행은 서른 선수가 확실히 우세를 잡아냈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흙은 굉장히 바쁩니다. 네, 일단은 네. 그래도 이쪽을 밀어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는 연결을 조금 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 돌이죠. 여기서 또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압박을 갈 수도 있지만 이곳에는 또 나름 또 패맛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갇혀도 완전히 네. 잡힌 건 아니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백이 이쪽 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 공격 갔다가 또 괜히 패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막히면 백은 젖힌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죠. 최대한 흠집을 내려고 네.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넉점을 버리더라도 이 넉점을 버리더라도 일단 끊어놓으면은 흙이 더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일단 흙은 4점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순순히 연결시켜 주는군요. 네, 그냥 살려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으로 좀 손해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할 바에는 그냥 좀 아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른유 선수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 사실상 이쪽이 굉장히 두터운 철벽이다. 네. 그리고 초반에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두 턴만 확보하면은 이 바둑은 역전 당할 데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싱거울 수 있지만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우세를 의식하고 있죠. 네. 바로 걸어갑니까? 이 패를 지금 들어가요, 바로. 또 이 패가 재밌는 게 네. 이게 또 보니까 단순한 패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요. 따내고 패를 들어가서 만약 흑이 패를 이기게 되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후절수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 후절수가 네. 다시 부활해요. 여기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엄청난 게 큰 패가 되는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 패가 저는 단순히 이 돌 4개만 잡히는 패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꽤 큰 패예요. 꽃놀이패는 아니군요. 네. 서른 선수도 그걸 아니까 네. 지금은 백이 해소를 해도 아직까지는 이것을 깔끔하게 잡지 않으면 후절수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싹싹하게 넉점을 포기를 하네요. 우상규에서 꽤 규모가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설현준 선수가 큰 득점을 올렸고요. 현재 백이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좌변 남아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잠시 후에 준결승 1경기 이어드립니다.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준결승전입니다. 백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제3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전문기사 부분 준결승 1경기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과연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직 빈 곳은 많습니다. 서른 선수가 초반에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긴 했는데 네. 일단 김지석 선수도 최대한 지금 신뢰를 확보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바둑은 30초라는 굉장히 짧은 속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30초 5회긴 하지만 결국 한 번씩 쓴다고 봤을 때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 초읽기 몰리잖아요. 네, 아직 모르겠는데 둬야 돼서 두는 그 순간이 정말 괴롭죠. 그렇죠. 뭔가 확신은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경우에 항상 또 딜레마인 게 뭔가 시간 연장책을 쓸만한 곳을 본능적으로 막 찾거든요, 기사들이. 네. 근데 그러다가 또 다들 경험이 최소 뭐 몇 번씩은 있을 거예요. 좀 네. 시간 연장책을 또 잘못 써서 망하는 그런 또 안 좋은 기억들이 누구나 기사들이라면 갖고 있거든요. 연장을 하다 보니 악수가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리고 연장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손 빼고 큰 자리를 가서 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사실 진짜 약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바둑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30초에서 바둑이 네. 조금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사실 어느 선수도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이들은 재밌죠. 역전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실수가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유리한 기사 입장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고 네. 또 반대로 불리한 기사 역시 이렇게 속기 바둑은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 흑도 천천히 따라갑니다. 먼저 좌우기를 파면서 실리 챙겨놨고요. 네, 일단은 실리를 좀 챙겨놨고 네. 그리고 서른 선수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세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두텁게 막고 있거든요. 두텁게 막고 지금도 빠르게 손을 빼서 이쪽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쪽 하변 쪽에 집만 크게 지을 수 있다면은 이 바둑은 백이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의 변화가 지금 크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너무 느렸을까요? 하변 지금 빵 따내면서 두텁게 처리를 했는데 네.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흙이 넘어가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잠깐 형세를 한번 보면요. 이쪽이 8, 15, 16, 20, 30, 31, 32, 46 흙이 한 50, 50 정도 확정가가 나 있습니다. 네. 100은 9, 10, 15, 25, 35, 45 글쎄요. 이건 좀 뭔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직까진 백이 네, 앞서 네. 있는 상황이군요. 백이 이 네. 정도, 요 정도 라인으로만 집을 지어도 이쪽 집과 이쪽 집 합쳐서 지금 흙 집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백에 거의 잡혔다고 보고 있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항상 이 패를 서로 이 패는 내가 항상 잡히는 게 아니다.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있습니다. 네. 우상기는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백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자, 흑은 우상기 제압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가려면 하중앙 쪽 많이 지워야겠는데요. 네, 방금 그래프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뭐 그렇네요. 흙이 이쪽을 두니까 바로 뭔가 그래프가 바뀌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뭐 특별히 못 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바둑은 백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백이 10개 받았는데 이렇게 밀었을 때 끊겨주네요. 네, 지금 서른주 선수는 네. 이게 속기 바둑이고 정말 이게 사고만 안 나면 네, 된다. 지금 그냥 안전 운전 그 네. 자체거든요, 지금. 자, 흑이 천천히 따라갑니다. 네, 일단 흙도 끊어갔고요. 그럼 이걸 지금 버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버리는 건 좀 커 보이는데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제압을 하면은 이거는 주고 다시 중앙 쪽에 또 집을 짓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안전 운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버린다는 얘기죠. 여기 붙이면은 그냥 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버리고 뭐 이런 곳을 막는다거나 해서 네. 계속 계산하면서 상대보다 집만 많게끔 지금 계속 판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면 흑집 불어나는 게 적진 않은데요. 그렇죠. 지금 얼핏 세봐도 한 17집 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이 우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서른주 선수의 판단이 일단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줄었지만 그만큼 판도 정리되어 갑니다. 이수는 한 점을 희생했지만 이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죠. 이제는. 네.
거길 끊는다는 얘기는 이쪽을 이으면은 이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아, 4점을 주나요? 네, 넉 점을 그냥 네. 쿨하게 버리고 네. 오히려 이제 잡았으니까 이쪽 끝내기도 남아 있고요. 네. 또 따로따로 산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 상변 쪽에서 지금 뭔가 계속 수를 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가면은 불리하다는 것을 아마 백도 잘 알고 있거든요. 흑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최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김지석 선수가 지금 선수를 뽑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지금 이런 선택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게 인공지능 시선에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역전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인 거죠. 네, 일단은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네. 집으로도 지금 이 판단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수를 뽑았고요. 그리고 흑이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이것도 선수여가지고 이런 다음에 비마 끝내기도 원래는 없는 형태인데 네. 이런 끝내기도 남아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은 집으로도 결코 큰 손해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역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일단 또 비세를 의식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좀 정리가 안 된 곳이죠. 지금 들어갔습니다. 백도 넘겨줄 만큼 여유 있진 않고요. 자, 지금 차이도 줄었고 또 이곳에서 한번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설현준 선수가 앞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어요. 네. 지금은 이쪽에서 지금 어떤 수가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곳을 일단 붙이나요? 이런 곳을 붙이는 수 아니면은 중앙 쪽으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수는 잘은 안 될 것 같은 게 백이 이런 곳이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흑이 이런 곳에 나와 끊는다 하더라도 백이 이쪽을 뚫고 나왔을 때 뭔가 좀 응수가 없어 보이고요. 봉쇄가 안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이런 곳을 붙이고 끊을 때 이쪽을 막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로 둬서 좀 안형을 확보하면서 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건너붙이는 수 이쪽이나 이쪽을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일단 그쪽을 붙였어요. 역시 김지석 선수 이렇게 호락호락 판을 내어주진 않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금 끊는 거는 안 되고요. 네. 끊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잘 안 되죠. 그렇다면은 흑은 넘어가거나 입구자 이렇게 두는 이것도 잘 안 되겠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입구자 정도가 일단은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빠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흑이 끊었을 때 지금 이제 2패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흑도 이 106점을 잡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네. 여길 두고 백이 만약 이쪽을 끊게 되면은 패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을 건너붙여서 지금 중앙 쪽에서 아마 탈출하면서 살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일단은 지금 바둑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그 허술한 곳부터 보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김지석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됐죠. 일단은 바둑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면은 백이 잡혔어요. 수상전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다면 일단 백 모양에서 지금 흑이 백을 오히려 잡고 지금 집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 백 집 모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안팎으로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지금 깔끔하게 잡혔거든요. 뭐 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야, 이 바둑이 또 이렇게까지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기는 한데 네. 서른유 선수는 어떻게든 여기를 틀어막고 이런 곳을 두어서 최대한 중앙집을 좀 더 키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감각적인 판단일까요? 상변에 수읽기 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버리면서도 둘 수 있다라는 판단 30초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서른유 선수가 네. 지금 이 상변에서 진행은 굉장히 불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속기 있고 또 상대방이 또 정확하게 찔러가기 때문에 아마 좀 당했다는 것은 아마 알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지금 또 바둑을 어렵게 또 최대한 또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뭐 백이 조금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두 선수 모두 지금 느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바둑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거거든요. 오히려 역전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른 선수 입장에서는 좋았던 바둑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비세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영태가 지금 흑이 여기를 안 지키고 여기를 뒀는데요. 재밌네요. 여기를 이으면은 부분적인 수상전으로는 흑이 잡혔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네. 여기를 잇게 되면은 흑도 이쪽을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는 백이 끊는 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흑이 이런 곳을 끊어서 한 점을 이을 수가 네, 없어요. 이으면은 네.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한 점을 끊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해도 또 여기를 끊는 수, 또 여기를 잡는 수 이런 수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뛰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러면 굉장히 어지럽지 않느냐. 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잡으러 갔고 흑은 계획대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지금 그럼 찌르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찌를 것 같아요. 찌르는 수 말고는 다른 건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치는 수는 타협이죠. 여기를 받아주면은 찌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기를 단수를 칠 때 이을 수가 있다. 툭을 방비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이제는 흑도 그럼 여기 두지 않나요? 여기 두고 백이 잡을 때 이 다음엔 어떻게 두죠? 이 다음에는 뭐 여기를 끊어놓고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면 여기를 그냥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이어야 돼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백이 여기를 두고 따낼 때 네. 이렇게 치는 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 서른유 선수는 이렇게 두면은 흑이 여기를 찌르고 나왔을 때 막을 수가 없어서 이 넉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집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를 이었는데요. 버텼습니다. 네, 그러면은 흑이 이제 이곳을 둔다거나 해서 이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너무 잘 됐네요. 갑자기 흑의 입장에서. 깔끔하게 막혔네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잡으러 네. 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잡게 되면은 여기를 치받아서 지금 끊겠다는 얘기네요. 이러면은 갑자기 너무 큰 사고가 났는데요. 이쪽 백 어떡하죠, 이거? 안에서 살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흑의 약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두다는 얘기는 여기 둘 때 이렇게 꼬부리겠다. 흑이 연결하면은 찌르고 끊을 때 나와서 이건 일단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둘 때 흑도 여기를 이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두게 또 되면은 반대쪽이 여기를 있으니까요. 이렇게 끊어서 네. 어쨌든 이 넉점을 확보를 하겠다.
지금 이런 수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흙이 여기를 잇는 수는 자신 없거든요. 들 수 너무 있나요? 모험이죠. 네, 이거 들 수 있나요, 지금? 네, 일단은 지켜두었습니다. 백이 잡긴 했는데 네. 여기를 이렇게 당하는 건 진짜 눈물 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상변 흙이 또 다 두고 따내지 않아도 되고 네. 집이 큽니다. 지금 애초에 이 백 모양 생각하면은 지금 이 백 모양이 다 흙집으로 다 변했거든요. 네. 그러고서 백이 얻어낸 거라고는 이 6점을 살린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딱 봐도 백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김지혁 선수 대단합니다. 이 바둑을 결국 지금 엄청 흔들어가서 지금 역전을 만들어냈죠. 이제는 반대로 흙이 넉넉합니다. 네, 지금 서현 선수는 이제 중앙 흑도를 좀 노리고 있는데 여기를 두는 순간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이쪽이 중앙에 한 집, 이쪽에 또 한 집이 났죠. 그래도 최대한 일단 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면은 끊어도 어차피 흙은 여기까지 끝내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찌르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바둑이 이제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뒀는데요. 네, 한 점 잡기 전에 먼저 찝어 놓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네. 김석 선수가 부자 몸조심하고 있죠. 네. 이렇게 중앙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 둘 데가 없어요. 다 뒀어요. 그렇죠. 끝내기도 지금 사실상 다 네. 끝났습니다. 여기를 중앙 정리하고 여기 비마자리 둔 다음에 이 한 점 끊어 먹으면은 지금 큰 끝내기는 다 했죠. 백은 안 잡을 수가 없고요. 뭐 안 잡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중앙집이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길에 하는 거고요. 네. 그쪽을 밀어두네요. 부분적으로는 가만히 사는 게 다음에 이쪽 단수를 활용당한다고 했을 때는 백에게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는 게 좀 싫거든요. 백도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는 건 악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미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는 게 뭔가 집으로는 이득인 것 같은데 김석 선수는 뭔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연결은 됐지만 아직 확실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찝어서 완성했습니다. 네, 여기를 씹은 순간 아래쪽에 한 집, 중앙에 한 집으로 확실하게 살아두었고요. 김석 선수 생각은 이거네요. 여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하변을 끊어잡는 게 아니라 네, 여기를 교환한 다음에 네. 이제 비마까지 교환을 하고 정리가 되면은 다음에 이 자리를 늘어서 두면은 오히려 깔끔하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순이 정확해 보이네요. 그 전에 백이 좌학이 이 4점을 잡았을 때와 지금 비교를 하면 백집 하변 하중항은 똑같고요. 네. 상변의 흙집만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렇죠. 원래 저 모양이 백 모양이었는데 네. 뭐 지금은 그냥 초토화가 되고 네, 완전 흙모양으로 바뀌었죠. 네. 그야말로 그냥 상점 벽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그리고 얻어낸 거라고는 이 잡혀 있었던 6점이 살아난 것밖에 없거든요. 백이 얻은 거라고는 요게 살았지만
이게 백돌이 더 잡혔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모양이 애초에 백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변화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끝내기 할 곳도 별로 없고요. 여기서 설현준 선수가 포기를 합니다. 네,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제3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전문기사 부문 준결승전 1경기입니다. 김진혁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